아니 뭐 병원을 맨날 갈 겁니까? 노령세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근데 왜 병원 옆에 살아요? 실버타운 만들어서 노인 가구끼리 살아 편하긴 하겠죠. 그렇게 하면 더 늙는다고요. 나이가 들면 노후에 어디 살까? 자식들에게 다 주고 나는 조금만 이사 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당장만 보시잖아요. 그거 말고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실 수 있거든요. 전원주택이 좋은데 매입하셔서 엄청 힘들거든요. 처분도 안 되고. 잔디 한 달만 깎으면 바로 이사 나옵니다. 두 번 다시 안 산다. 잔재에다 그래서 시멘트 붓는다면서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용호입니다. 오늘도 집값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귀한 두 분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노후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뭐 대다수고 또 이미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은 이 주제입니다. 노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사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좀 궁극적인 얘기를 하자면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초고령 사회의 기준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보이는 미래죠. 그건 확실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정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누구한테도 기대지 마시고 사실은 이거는 불가피하게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후 빈곤율이 지금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노인이신 분들은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 이 과실을 누리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가장 높다라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좀 쏠림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정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밥 한 번, 술 한 번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또 어떤 재무적인 이런 것도 사실은 큰 리스크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못지 않은 게 뭐냐면 저는 건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로 자산 관리 하실 때는 특정 자산에 몰빵하지 마시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한국은 80%의 자산이 다 부동산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자산 구조를 보면 81% 이상이 부동산 자산으로 돼 있는데 그것만 믿고 계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거기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를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게 팔리지도 않는다. 뭐 이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노후 세대라든가 아니면 노령 세대에 대한 자산의 방법은 최대한 유동 자산을 많이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투자는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투자할 때 방식은 뭐냐면 복리 투자여야 돼요. 복리를 추구하면서 계속 투자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은 절대 복리 투자가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부동산의 자산이 너무 많은 게 되게 큰 리스크로 될 수가 있다. 요즘 가장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더 들면 나 어디서 살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이게 살아갈까? 왜냐면 제가요 전구가 나가서 그걸 가려고 의자를 받치고 올라가서 전구 갈다가 의자가 이렇게 깨끗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 높이가 한 30cm 정도 되잖아요, 이 의자가. 근데 거기서 3cm 떨어지는데 그만큼 떨어지는데도 정말 하늘이 노랗고 발목이 나갔어. 그래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노후 세대에 혼자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또 쓸쓸하고 한 것도 있고 위험도 하고 뭐 먹는 문제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뭔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데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일단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AI가 나오지 않습니까? 얘가 다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AI 시대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거의 개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 제가 제일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 병세권. 아니 뭐 병원을 맨날 갈 겁니까? 그리고 이제 노령세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근데 왜 병원 옆에 살아요? 그런 어떤 주거의 개념이 이제 갈수록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노령세대나 노후세대는 조금 더 미래를 보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러니까 당장만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뭐냐면 나이가 드실수록 당장만 보시잖아요. 그거 말고 좀 더 멀리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당장 말씀드리면 지금
막 서울에 막 옥당흑당하고 뭐 그런데 과연 살 필요가 있을까? 좀 더 길게 보면. 또 이게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가 있잖아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가 발표됐어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서울이 없습니다. 순위 안에? 순위 안에. 그러니까 1등이 세종이고요. 2등이 수원, 3등이 남원입니다. 남원. 4등이 대전 유성구, 5등이 서울 송파구, 6등이 아산, 그다음에 평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송파구 말고는 없어요. 아니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땐 이건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가서 좀 살아라 뭐 이거 아니에요? 분산시키려고? 왜냐면 서울이 없을 리가 이게 없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다 서울 살면서. 그냥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인구, 그다음에 경제랑 고용, 그다음에 교육, 건강이랑 의료, 안전. 그래 이거 다 합쳐서 서울이잖아. 근데 서울이 없다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생각보다 서울의 만족도가 낮아요. 사는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만족하진 않는다. 막 너무 좋다. 서울에 살아서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이 저는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런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아니 잠깐만 우리 이 말 되게 중요하다. 나 서울 살아서 너무 좋아 라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만약에 일자리만 아니면 서울 살고 싶으세요? 아니 서울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도. 저도 아니에요. 우리 일자리 일터 사람들이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그 인생 살아가는 놀이터 이분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나도 서울에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만족도가 되게 낮은 거죠. 서울에 거주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서울의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또 지방 사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훨씬 좋아요, 서울보다. 하기야 그런 것 같아요. 위성 도시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제가 그 송도에 있는 분들을 만났더니 송도가 대한민국 최고라는 거예요. 진짜 최고라고 할 만해. 갔더니 맨하탄이야 진짜. 부산에 가면 막 센텀시티장 있잖아요. 부산 임마 최고 아닌게 막 이렇게. 서울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자부심을 갖는 끼케야 뭐 한강 유람선 타봤냐, 뭐 남산 타워 올라가 봤냐.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죠. 근데 어떤 자부심이냐면 집값 비싸. 그래서 서울 산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나 압구정 살아. 뭐 그래서 나 대치동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서울 산다고 얘기 안 하죠. 왜냐면 자랑할 게 가장 큰 게 아파트 가격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공기가 좋고 이런 얘기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 자랑하고 싶은 거는 가격인 거죠. 나 얼마 올랐어?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서울시라는 말을 이제 그 행정구역 이름에서 빼고 압구정동시 이거 어때요? 그냥 아싸리다. 아싸리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을 좀 얘기를 했으면 실버타운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나이 먹어서 어디 가서 살 거냐. 우리 평호 대표님 혹시 어디 가서 살고 싶으세요? 요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저도. 왜 많이 하냐면 제가 혼자 지내다 보니까 첫 번째가 안전, 두 번째가 누군가와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교통망,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가면 먹을거리들이 있는 요 에어리어.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어딜까? 어디가 가장 좋을까? 또 너무 시끌벅적한 데 싫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숲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이런 데 한적한 데가 좋지 않느냐. 그냥 병원 가까운 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거긴 딱 서울 숲인데요. 한강이 바로 앞에 있고 숲도 있고 먹을 데도 많잖아요, 이게. 그러네 진짜. 네. 이거 어디에 살고 싶어요? 나이 들면? 저는요 아이들이 많은 곳에 살고 싶어요. 활기차잖아요. 아, 그렇죠. 주변에 젊은 친구들도 많고 젊은 세대도 많고 이런 곳에서 저는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저는 다양성과 활력이라고 봐요. 노령 세대들 뭐 실버타운 만들어서 노인 가구끼리 살아 뭐 편하긴 하겠죠. 헬스 뭐 이런 게 잘 돼 있지만 근데 전국적으로 건강해지고 건강한 삶은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고 장년층도 있고 노년층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사회를 사실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이렇게 혁신이 안 이루어지고 그동안 저성장으로 가고 어려웠던 이유는 저는 원인이 이 실버타운에 있다고 봐요. 실버타운이 그거의 원인이다? 그렇죠. 일본은 실버타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령 세대를 거기다 가게 하고 사회의 일정 스펙트럼을 줄인 거죠. 그들만의 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가장 돈 많은 세대가 단가의 세대인데 그들이 그냥 실버타운에서 거기서 돈 쓰고 해요. 그럼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경제가 활력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같이 어우러져 살면 노령 세대가 거기서 지역에서 돈 쓰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하면 그 지역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죠. 돈 있는 세대가 그러면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어우러지는 거죠.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이유, 실버하우스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밥도 안 해도 되고 뭐 밥 해주기도 하고 또 같은 나이대에 있으면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위로도 되고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들어간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늙는다고요. 그렇지, 더 늙고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네, 맞습니다.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게 되고.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건강해지고 아이들도 보고 놀아주고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오래 사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들어는 가는데 빨리 나와? 그렇죠. 다 또 아프신 분들밖에 없고 또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보다는 저는 아파트. 근데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실버분들을 위한 아파트가 저는 뜰 거라고 봐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실버타운에서는 조식 서비스? 얼마든지 아파트에 해줄 수 있잖아요. 비서 서비스, 병원 서비스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저는 뭔가 이런 어떤 실버 세대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는 이 도심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저는 실버타운보다 저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용인에 있습니다. 아, 요인에 있나요? 용인에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나가면 바로 지하철도 있고. 그 아파트는 연령대를 정해놓고 그분들만 분양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아파트가 그 뒤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런 아파트를 분양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는 제도가 풀어지면 그런 아파트들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아마 건설사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준비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아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하고 어울리고 싶다는데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샤워할 때 여기 이제 귀 밑에 이런 데 좀 깨끗하게 씻으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아 왜요? 귀 밑... 나이 들면 여기 귀 밑에서 다 냄새가 난다네. 그래서 이건 생활 제가 지식으로 여기요 여기? 예, 심각하게 얘기하잖아 지금. 대수롭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귀 밑에서 냄새 나는 얘기 처음 들어봐가지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거 있어요. 샤워할 때 이렇게 콕콕 씻고. 근데 그 가능성이 큰 게 여기는 잘 안 닦잖아요. 우리 셋이 의학 프로그램 하나 할까? 여기 잘 안 닦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깨끗하게 해야. 뭔가 숨겨져 있어. 예. 그래서 해야 이제 젊은 분들도 같이 어울리고 노는 거야. 요즘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고층 아파트에 살지 마라. 고층 뭐 위험하다. 뭐 공기도 안 좋고 뭐 산소도 부족하고 뭐 예를 들면 농담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고층 아파트로 올라가면 시야가 이렇게 내려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랄까 좀 제가 요즘 사무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와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 외롭고. 솔직히 말해봐. 처음엔 좋았지. 그러다가 자꾸 보니까 공허하지. 맞아요. 그리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야가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거 하이라키 이론이라고 제가 만든 건데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아니 대표님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외롭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외로워.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시선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저는 외롭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고층 아파트가 좀 외로운 것 같아. 이상한 이론이지만. 이상한 이론이긴 하지만 몸소 겪는 거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 그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공허하고 외롭지만 한강 보여도 외롭다? 한강 보러면 더 외로워요. 외로워요. 막 우울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돼.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이 또 우스갯소리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울증 한번 걸리고 싶다. 고층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렇지. 네. 근데 고층 뭐 아파트. 저는 층수보다는 근데 고층 아파트에 여러 사람이 살아요. 그럼 또 저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좀 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어떤 그런 게 저는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보다는 내가 이제 특별하게 뭔가를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주거 시설이 저는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고령 세대가 많아지고 이럴수록 커뮤니티 시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커뮤니티 시설을 민간한테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서 커뮤니티 시설을 그 안에 만들어 놓고 벽을 치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잖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거는 더 심각해진 거예요. 사회적 격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나 활용할 수 있는 걸 공공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노령세대가 자유롭게 거기에서 가서 어울리고 하고 이런 시설도.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키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광수 의원님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봤던 사람하고 얘기하지 누군가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랑 거기 나도 좀 끼워줘요. 그러면 바둑판 두고 딴 데 가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벽을 치는 이유가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한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뭔가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그렇죠. 싶잖아. 좀 내가 알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알던 김기원, 내가 알던 이광수하고만 어울려야 되는데 저 PD가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같이 놀아요?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기 버스 타고 30분 와가지고 이러면 안 맞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고 욕망이죠. 그런 걸 저는 인정하는데 사실 그게 강화되면 이 격차가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아파트 단지에 뭐 우리끼리 결혼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걸 깨야 된다 저는. 공공 차원에서는. 그렇죠. 공공에서는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아파트에 뭐 강남의 아파트에
자녀분들끼리 결혼시키는 거 어떠냐고 막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재산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저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결혼을 하면 또 반반 나눠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진짜라니까요? 제가 그분들 다 만나가지고 제가 다 인터뷰했어요. 그 진짜 그 심리야. 저는 이제 노후에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랬거든요. 한 20평 정도, 18평 정도의 아파트에 부부가 살아도 좋고 혼자 살아도 좋다. 네. 안전만 하면 좋다. 대신 너무 조용하고 한적한 데 살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적절히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아파트. 근데 이렇게 말하던 제가 최근에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뀌었냐면 나이가 들면 집이 어느 정도는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18평 제가 말했던 거 25평 이거 제가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적어도 30평대 아파트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그 방 안에서라도 활동을 해야 진짜 건강해진다니까요. 공감. 집이 좁으면 아유 안 나갈래, 아유 난 여기 그냥 있을래 이런다니까. 근데 자꾸 움직이다 보면 뭐 광수가 왔다고? 아유 나가야지 하고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아니 요즘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제 1인 가구 늘고 2인 가구 늘다 보니까 소용이 뜰 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표현 대표님은 또 완전 다른 견해시네요. 그러니까 소용이 뜨는 건 뜨는데 그건 젊은 세대들 뜨는 거고 나이가 들면 노후에 어디 살까? 그러면 자꾸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식들에게 다 주고 나는 조금만 더 이사 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약간 뭐 동의하지 않는 얼굴들이긴 한데 신경 안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서울 아파트에 그냥 살던 분은 서울 아파트에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지방 고향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전원주택 같은 데서 오히려 한적하게 여유롭게 살면 좋겠냐? 이 질문 들어왔거든요. 전원주택이 좋은데 대신 방법을 전원주택에 장기 임대해서 해서 사세요. 사지 말고. 네. 그래서 그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시면서 직접 매입하면 그냥 내가 싫어도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처음 경험해 보시니까 살아보시고 임대하셔서 그래서 경험도 하고 진짜 좋았을 때 매입하시고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 임대하셔서 사시고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높게 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6년 이렇게 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또 거기에서 임차인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입하지 마시고 매입하셔서 엄청 힘들거든요. 그거 처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하셔서 거주하시라.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 환경은 좋은데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내가 이거 분명히 이 전원주택 내가 뭐 10억 하던 걸 내가 5억까지 내려왔길래 내가 싸게 샀어. 맞아요. 사서 내가 한 1년, 2년 있다가 나 이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5억에 팔려고 내놨더니 1억도 안 준대. 그렇죠. 지금 그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주택은 아무튼 이제 임대로 살아라. 임대해서 살아보시라. 그리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게 전원주택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나는 전원의 낭만을 누리러 갔는데 막상 있다 보면 내가 전원살이 막 일을 막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다. 잔디 한 달만 깎으면 바로 이사 나옵니다. 2번 다시 안 산다고. 잔재에다 그래서 시멘트 붓는다면서요. 시멘트 붓고 그러는데 웃긴 거 해줄까요? 관리 안 하면 시멘트 사이로 올라온다? 풀이 올라온다? 풀은 진짜 대단하다. 잡초처럼 살아란 말 있죠.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얘는 뭘 비료고 뭐고 안 줘도 그냥 자연적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힘들어. 아무튼 힘들지만 낭만을 생각한다면 가는 건 좋지만 아무튼 임대로 살아라. 네. 자, 서울 수도권 지방 아파트로 따지면 저는 제가 살고 싶은 데는 저는 부산은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저는. 부산? 네. 부산이 저는 좋더라고요. 일단 바다가 있고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맛집도 많고 그래서 좀 뭔가 부산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탁 마음이 트인다랄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산은 갈 때마다 느끼지만 나이 좀 먹어서 부산에 세컨하우스 정도 두고 아니면 임대를 하고 이렇게 좀 사는 것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산 좋은 도시죠. 네. 어디? 아파트로 따지면 어디? 저는 사실 솔직히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지방에서 내가 어디 꼭 살고 싶다. 하긴 맨날 데이터 보고 뭐 하느라고 뭐 내가 어디 살고 싶어 이거 뭐 생각이나 했겠어. 근데 요즘 데이터를 볼 때 저는 세종시가 눈에 자꾸 들어와요. 세종시. 세종시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로만 보면 일단 가격이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더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러면 그리고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세종시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여건도 좋고 그리고 조금만 밖에 나가시면 뭐 이렇게 여행하고 이런 지역도 많아서 제가 또 충청도 출신이라 고향도 이렇게 좀 가깝고 그래서 세종시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 1위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세종시 다 좋은데 그 오송역에서 이제 차 타고 한 20분 가야 돼요. 차라리 이제 오송역도 있고 세종역도 있으면 세종역을 왜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세종시 의회입니다. 우리 표고 대표님은 혹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적한데 약간 그 공원도 좀 있고 약간 그 먹을거리가 좀 있는 지역. 구체적인 지역을 생각해 두신 건 없고요? 구체적인 지역이요? 그런 지역 제가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 어디? 속리산 입구. 속리산.
먹거리 많고. 등산객 오면 인사하고. 누구세요? 저 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근데 진짜 어디 살든 간에 노후에 어디 살든 간에 내가 가장 마음 편한 곳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이 먹을수록 외로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이런 분들이 가까운데 그리고 그분들을 내가 언제라도 보러 갈 수 있는 이런 데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용인 지역, 수원, 과천, 뭐 판교 요 서울 남부 지역, 경기 남부 지역 요 지역이 여기저기 사람 만나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서울 사람도 만나기도 좋고 네. 지방에 있는 사람 올라와도 좋고 다 좋은 지역이라는 네. 거야. 그래서 노후는 그쪽이 어때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만약에 재테크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동탄을 꼽을 것 같아요. 동탄. 예, 왜냐면 이게 데이터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영유아 인구수가 지금 압도적으로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데가 화성시예요. 맞아. 동탄이고. 근데 왜 제가 동탄을 또 얘기하냐? 제가 가보니까 호수도 있죠. 옆에 골프장도 있죠. 또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거 다 새 거죠. KTX 있죠. GTX 있죠. 그 다음에 그쪽에 또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서 앞으로 일자리도 계속 많아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을 한다라면은 저는 동탄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든 내가 마음 붙이고 정 붙이면 그게 내 집이고 내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꼭 경제적인 측면, 니네 집값 얼마나 올랐냐라는 이런 질문 속에 소리 살다 보니까 매번 뭐 집값이 얼마냐, 뭐 또 어떻게 됐냐 이것만 따지는데 살다 보면 거기에 정들면 고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두 분 모시고 나눠봤는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